어디 나가실 때 제가 손가락 이렇게 한 2마디 정도 열어놓고 나가시라고 제가 얘기를 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댓글을 보면은 추워서 얼어 죽는다, 그러려면 샤시를 뭐하러 바꾸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대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이제 창호 공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직한 도움에 맡기셔서 전체적으로 어제 공사가 다 끝난 현장이고, 이제 다음에는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탄성코트 페인트라든지 내부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을 다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앞베란다입니다. 앞베란다. 여기 앞베란다가 이제 길게 창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한 5m가 넘을 것 같은데 평수가 꽤 커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제 꺾여 있는 부분에 베개 베개라는 통바로 마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창호 자재입니다. 자재. 픽스 창을 짜서 여기 알루미늄을 껴서 통바로 마감하는 것보다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꺾어놨네요. 앞쪽 방에 앞에 베란다고요. 여기 이렇게 꺾인 부분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통바로 마감을 할 수 있겠지만 유리를 이렇게 넣어서 예쁘게 이렇게 딱 꺾어서 놨네요. 여기 앞쪽 방에는 와이드가 한 2600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두 쪽 문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근데 이제 와이드가 굉장히 커요. 3m가 훨씬 넘기 때문에 한 350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1대1의 1창으로 시공을 했고요. 여기 정직한 돔의 좋은 점이 있다면은 고층 같은 경우에 특히 부산이라든지 전라도 저기 바닷가 쪽에는 바람이 많이 불죠. 그러면은 방충망이 여기 있던 게 날아가서 저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여기 잠금 장치가 있어서 날아가지가 않죠. 이런 점을 저희가 감안해서 만들었고요. 또 여름철에 방충망을 이렇게 열어놓게 되면 방충망 밑에 물구멍이 있죠. 물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구멍이 열렸다 닫았다, 비가 오면은 이렇게 물구멍이 열리고, 안 그러면은 비가 안 올 때는 닫히기 때문에 해충이 내부로 유입이 될 염려가 없겠죠.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창호에서 누수가 생겨서 페인트가 이렇게 벗겨진 백화 현상이 난 현상인데, 이런 거는 이제 창호 공사하면은 다 해결이 되죠. 근데 이제 거실인데 거실도 3,500 정도 되겠네요. 보니까요. 저희도 이런 창들을 많은 타사 제품들을 제가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베란다 나간 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와이드가 넓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가 베란다 농창이 한 2200 정도 된다면 이거는 2350이에요. 더 높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내부용으로 돼 있는 분합창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흔들리죠. 걸림치수가 조금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기밀성도 떨어지고 굉장히 이렇게 약해요. 저희가 보완해서 발코니 예부에다 적용하는 문짝을 끼우는 걸로 해서 분합창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열갈률이라든지 기밀성 등이 굉장히 잘 나와요. 안방 앞쪽에 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요. 꽤 커요. 평수가 꽤 있는 아파트 같은데, 방과 베란다를 이어주는 분합창, 방하고 또 방 베란다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이가 23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코니에다 끼우는 문짝, 두꺼운 거죠. 흔들리지 않죠. 기밀성이 좋은 창을 했고, 여기도 와이드가 3m가 좀 넘어요. 이런 환경이 곰팡이가 참 잘 나는 환경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물건을 놔뒀다가 꺼내러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에 있는 수분이 이 문을 열었을 때 여기에 습이, 내부에 있는 습이 가장 단열이 취약한 곳에 가서 내부 골조에 머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곰팡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환기를 굉장히 잘 시켰어요. 곰팡이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는 어디 나가실 때 제가 손가락 이렇게 한 2마디 정도 열어놓고 나가시라고 제가 얘기를 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댓글을 보면은 추워서 얼어 죽는다, 그러려면 샤시를 뭐하러 바꾸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가실 때 여기에 이제 확 열어서 환기를 시키면 되는데 바쁘니까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주방 분합을 닫으시고 여기 문을 이렇게 이 정도 열어놓고 나가셨다가 난방을 하실 때는, 들어와서 생활을 하실 때는 닫으시란 얘기예요. 계속 열어놓는 게 아니라 어디 외출하실 때 열어놓으셨다가 들어오셔서 난방하실 때는 닫으시고, 또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방 분합창은 닫으시고 요거를 이렇게 이 정도 열어놓고 나가시면은 내부에 있는 습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곰팡이라든지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 들어오셔서는 닫으시면 됩니다. 이쪽도 이제 방 베란다가 있고 뒤쪽에 또 방이 하나 중간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세탁실 방이에요. 여기는 밑에까지 농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 방 분합창이 있었던 데는 거실창처럼 하이가 2350이잖아요. 방으로 쓰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는 거실하고 똑같은 분합창으로 시공을 해요. 그러면서 방이라 그러면서 여기는 이중창을 무조건 넣어야 된다. 추워서 못 산다. 이거 뭐 태풍이 부는 뭐 어떤 뭐 해안바로 해야 된다. 그거는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방 분합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중창 한 번 열고 두 번 열고 해야 돼요. 제가 여러 영상이 있지만 이 방은 세탁실에 여기서부터 한 1200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바람이 몰아치고 외부에 있는 바람이 여기를 때려주고 비가 때려주고 그러면 여기에는 확장형 이중창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렇지가 않거든요. 얘가 있어요. 세탁실 베란다 창이. 이 방 같은 경우에는 난방수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넥셀로 이제 뜨거운 물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열은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방에서 막 통합을 일으켜서 열이 바깥으로 뺏긴다면은 또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열은 위로 올라옵니다. 여기 안에서 바람이 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방 안에 있는 온도만 이 세탁실을 뺏기지 않으면 돼요. 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분합창이거든요. 저거 이중창으로 공사한 그것도 이중창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방 안에 있는 온도만 세탁실로 뺏기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이 여기가 이제 세탁실인데 세탁실 같은 경우에 곰팡이가 나 있는 걸 제가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을 텐데 이 문을 열고 세탁물을 갖다 놓고 이 문을 열지 않았을 때 여기에 분명히 내부에 있는 습이 골조에 머물게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보드를 붙이고요. 편백나무 같은 걸로 이쁘게 꾸며도 상관없어요. 하지 마시란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그거를 단열을 위해서 곰팡이 때문에 그 용도 때문에 이보드를 붙인다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탄성코트 페인트를 칠하더라도 만약에 환기를 시켜주지 않을 경우에는 탄성코트가 다 떠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다 백화현상이 다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단열 값은요, 이 유리 두 장보다 이 벽체가 단열이 훨씬 단열값이 좋아요. 이거를 만약에 여기를 따뜻하게 완벽하게 단열 안 되면 유리를 없애서 단열보드 돼서 이거를 막아야죠.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최소한 이 세탁실의 외부에서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여름에 아주 뜨거운 열기, 겨울에 아주 차가운 냉기를 1차적으로 카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쓰던 습이 환기를 시켜주지 않을 경우에는 물이 질질 흐른다든지 골조에 이렇게 습이 머금게 되거든요. 환기를 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보드로 가려서 골조에 습이 머물고 있다가 이보드 때문에 그게 습이 증발되는데 더 방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라든지 창호 공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시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가실 때 손가락 2마디 나갔다 오셔서 난방을 할 때는 닫으시면 돼요. 주방 쪽에 확장을 해놓은 데거든요. 확장을 해놓은 데는 한 번 열고 두 번 열면 바로 외부에 해당하죠.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 창문에 창호 공사가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는 여기 보면은요, 샤시가 유리가 굉장히 무겁죠. 페어율이 5mm짜리 2장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게 밑에 시멘트로 채워놓고 사춤이라 그러죠. 사춤. 이 마감을 해놓지 않게 되면은 오래되게 이게 처져요. 점점 처지다가 어떤 집에는 저 문짝이 위에서 빠지려고 하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밑에는 시멘트 몰타로 마감을 하고 여기는 이제 내부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타일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면서 이게 완전히 이제 건조가 된 다음에 걸레바지라든지 여기에 인테리어 맞게끔 마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호 공사는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실제 소비자 집에 이제 방문을 해보면은 이런 거 저런 걸 따지지 않아요. 뭐 엘사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제가 6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K사 같은 경우에도 120 프라임이 있고 뉴 프라임이 있고 그러거든요. 창호가 종류가 많아요. 그냥 브랜드만 우리 그걸로 해. 그게 아닙니다. 이 샤시는 엄연히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기밀 성능이라는 게 있어요. 또 열갈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요즘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꼼꼼히 따져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사실 수도 있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놓치고 시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아깝습니다. 내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요, 정직한 도움의 유튜브 영상이 한 420개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물론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찍어놓은 건 사실인데요. 또한 이제 소비자분들은 덤으로 그 영상을 통해서 창호에 대한
저희가 알골리라고 그러죠. 요즘은 많이 따지세요. 열갈률이 어떻게 되느냐, 기밀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 발코니 문짝이 이거 거실 분합창이 내부용이냐 뭐 이런 것도 따지시고요. 또 노유리가 들어가느냐, 알곤가스가 들어가느냐, 방충망도 뭐 안 빠지느냐, 제가 많이 알려드려서 그런 걸 꼼꼼히 따져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창호 교체를 하면서 굉장히 위험해요. 물론 사고가 안 나야 되겠죠.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 조치를 앞뒤로 완벽하게 하고 시공할 수는 없거든요. 인력상 가격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골조에 클랙이 가 있는데 철거하다 보면 그게 만약에 낙하물이 떨어져서 대물 같은 경우에야 괜찮아요. 그런데 대인 사고라든지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실 때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이 된 업체인지 최소한도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건설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인지 그런 것도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창호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하는 업체인지. 저희가 전기칸돔의 AS를요 저희가 오랫동안 창호 공사를 시공하다 보니까 그냥 평생 동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전기칸돔에서 창호 공사를 하신 분은 기간 관계없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창호 관련돼서 누수라든지 어떤 처짐 현상이라든지 잘못된 것에 대한 거는 저희가 끝까지 책임져 드리고 아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기칸돔에 창호를 교체하신 분들은 1588-9561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어려운 점,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창호 교체 공사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보통 창호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도 오르고 또 오르겠죠, 이제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목돈 들여서 이렇게 하려면은 부담이 되잖아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해주고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를 국토부에서 4%씩이나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럼 지금 금리가 만약에 6%라 그러면은 2%대 이자만 내면 돼요. 그러면은 그 교체 비용을 최장 60개월까지 이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은 어차피 버려지는 냉난방비로 논아내는 거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저희가 전기칸돔에서 소비자가 꼭 알아야 될 권리 또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점을 저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창호 교체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의 알 권리를 자세하게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전기칸돔의 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직한 도움 완성창 정말 따뜻하다.